안녕하세요, 빅토리TV 빅토리입니다. 오늘은 제2의 루나 사태로도 불릴만한 사건인 이더리움의 사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루나 사태랑 다르게 이더리움은 생태계 자체가 견고한 만큼 이더리움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는 아닌데요. 즉 현재 사태의 원인은 이더리움의 기술적 문제나 이더리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더리움과 엮여있는 파생 상품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초보자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하락폭은 비트코인보다 심한 편인데요. 비트코인의 시황 분석은 영상보다는 텔레그램에서 자주 업로드해드리니 빅토리TV 텔레그램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더리움은 1.9K 구간에 있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1K까지 마이너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이더리움과 엮여있는 파생 상품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코인과 동일하게 채굴형 방식으로 컴퓨터를 통해 채굴하여 무에서 유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가성비에 있는데요. 왜 가성비가 문제냐 하면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채굴하면서 전기를 덜 먹는다면 효율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더 우수한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당연하게도 채굴 효율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채굴이 가능해지고 부익부가 실현되는데요. 이더리움이 이 채굴 방식을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 검증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는 32이더가 필요했고 이더를 예치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스테이킹처럼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를 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32이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이나 될까요? 자연스럽게 32이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겨냥해 파생 상품이 등장하는데 32이더를 서로 모아서 묶는 서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배당 형태로 n분의 1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결국 채굴할 필요가 없이 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 되며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코인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더 이상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에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예치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재투자를 하던가 배당을 받던가 해서 그 이자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돈이 굴러가야 하는데 아직 검증 단계라 그런지 무엇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자를 지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폰지 사기처럼 신규 가입자의 예치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리도라고 보이실 텐데요. 이 리도가 이더리움을 32개를 묶어서 예치를 해주는 곳입니다. 리도에서는 이더리움을 묶어주는 대신 이에 대한 증서로 STETH 라는 것을 발행해줍니다. 자, 이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더리움을 리도에 맡긴 사람들은 발급받은 증서를 들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셀시우스에 들고 갑니다. 이 셀시우스에서는 증서를 담보로 맡기면 실제 이더리움을 70%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대출로 받은 이더리움을 또다시 리도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은 팔고 나중에 더 싸졌을 때 저가에 확보하여 대출을 갚을 수도 있겠죠. 결국 테라와 루나 때처럼 증서와 이더리움의 비율이 1대1로 패깅되어 있던 게 깨지면서 디패깅으로 인해 뱅크런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한 알고리즘, 이더를 예치하고 받은 증서로 이더를 대출받는 과정에서 한번 반복할 때마다 30%씩 예치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개미가 뱅크런 해봤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고래 중에서도 이 증서를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증서 5만 개를 팔아 제끼면서 고의적이든 아니든 디패깅이 크게 발생했고 증서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증서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셀시우스에 맡겨진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셀시우스에 일부 상환하면서 비율을 못 맞춘다면 더 많은 증서를 필요하게 되는데 당연하지만 이 경우 테라 루나 때처럼 밸런스가 붕괴됩니다. 그러면 셀시우스의 청산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증서가 시중에 풀린 만큼 과잉 공급으로 인해 증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이더리움의 가격 또한 크게 떨어지면서 증서의 가격도 더 내려가게 됩니다. 현재는 증서의 가치가 75% 이상 떨어진 상태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될수록 증서 가격은 테라 루나 때처럼 먼지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비트 다음 최고의 메이저이자 알트의 대장을 이더리움으로 생각해왔는데요. 테라 루나의 사건이 구조상 문제가 있더라도 메이저 코인의 몰락을 보여줬다면 이더리움은 견고하게 쌓아진 탑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이더리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 테더에서도 그렇고 트론의 스테이블 코인은 USDD에서도 문제가 생겼죠. 지금은 매매를 하더라도 비트로 매매를 해야 하는 시기며 알트를 가지고 단타를 치더라도 짧게 먹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비트도 거의 바닥에 도달했으니 물려도 롱에 물려야 하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의 가능성 19K를 염두에 두면서 완전 접에 소분할로 롱 포지션을 모아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